이번에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전 진짜 이해를 하나도 못하겠어요. 트래디셔널 IRA는 뭔지, 일반 로스 IRA는 뭔지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할 때 설명을 해달라 하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저만 이해 못하나 싶어서. 낸도 이해 못한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 쉽게 해주셔서. 왜게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왜 때문에? 우리 쉽게 한번 네. 중간에 나를 인터럽트를 해서 같이 좀 해봅시다 이번에. 네. 그러니까 텍스를 좀 덜 내려고 하는 방면, 텍스를 좀 덜 내려고 하는 마음과 은퇴를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 두 가지가 합쳐서 만들어진 게 IRA인 거죠.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인 거야. 그게 Roth IRA가 있고 이제 Traditional IRA가 있는 거예요. Roth는 그 무슨 컨그레스맨 이름이었대. 그 사람이 법을 뭐 한 거라. 그래서 이게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 1997년인가 뭐 이래. 네, Roth가 생긴 지가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이런 걸 왜 오케이 했겠어. 니네 나중에 은퇴해서 정부한테 와서 돈 달래지 마라 이거죠. 이런 텍스, 은퇴연금에 대한 텍스 혜택을 막 주려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맨 처음에 만들 때 요걸로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하는 거, 은퇴연금이지만 이걸로 100%의 목숨 걸지 그런 게 아니야, 아이디어가. 그냥 좀 서플리멘트를 조금 해주겠다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은퇴연금의 메인 소스인 사람이 거의 50%가 된다는 거잖아요. 퍼센티지가 많아지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은퇴연금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주자 해서 법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IRA인 거지. 이제 401k나 이런 것도 참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건 다음에 얘기하고 내 개인 차원에서 나는 은퇴연금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고 팹사도 그렇고 나 이번에 텍스는 좀 줄이고 싶어. 그래서 텍스를 줄이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하고서 보는 게 그러면 IRA를 들어요. 근데 IRA는 드는 거는 두 개로 나눠져. 하나는 Traditional IRA, 하나는 Roth IRA. 저기 있냐? Roth IRA 있어? 없어요. 없어. 우리 이번에 해보면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어. Roth IRA랑 Traditional IRA는 현재 이번 해에 텍스 공제를 받아요. Roth IRA는 넣었지만 보고는 해, IRS에. 내가 Roth를 넣었어요. 보고는 하지만 공제를 받진 않아. 그러니까 텍스를 낸 돈이죠. 이렇게 Roth나 Traditional 하는 거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내 인컴 텍스를 줄여주는 거지. 그래서 사실 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는 영향이 없어. 그지? 뭐냐면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낸 돈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컴이 줄어드니까 인컴 텍스가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내 월급이 우리 집 월급이 우리 식구 남편과 나 혹은 나와 아내가 인컴을 했는데 우리는 5만 불이에요. 그러면 사실 좀 이렇게 타이트하잖아. 그러면 트래디셔널 IRA를 할 필요가 없어요. 부부는 5만 불 벌면 트래디셔널 IRA를 할 필요가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벌써 인컴이 낮아. 그래서 10% 텍스 브레이크이죠.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스탠다드 디덕션만 빼도 10% 텍스 브레이크이야. 그러니까 5만 불 버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나 은퇴 준비 안 해도 돼요? 아니 해야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Roth를 넣는 거예요. Roth IRA를. 그러면 Roth IRA를 지금 넣으면 애프터 텍스지만 텍스 공제는 받을 필요도 사실 나는 없고 내 인컴이 작으니까. 그러면 내 Roth IRA를 넣으면은 현재 텍스 공제는 안 받지만은 나중에 찾을 때 텍스 하나도 안 내. 나중에 찾을 때라는 말은 너 은퇴해서 돈을 빼. 은퇴해서 나이 들어서 그럴 때. 그러니까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그때는 수입이 한정적이니까 될 수 있으면 매월 나가는 돈이 조금 그렇지.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계획을 하실 때는 지금 조금 그래도 돈을 벌 때는 세금을 내고
그치. 그때는 세금을 안 내고 그때는 Roth IRA를 그렇죠.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면 내가 은퇴하면 내 돈이 다 이런 traditional IRA 혹은 401k 같이 프리텍스 은퇴연금에 돈이 있으면 내가 찾는 모든 돈이 taxable income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거가 믹스 앤 매치를 하면 좋은 거죠. 내가 말하자면 내가 은퇴했는데 5만 불 필요해. 그러면 이 5만 불을 다 프리텍스 달러, 그러니까 텍스를 안 낸 돈에서 은퇴연금에서 빼려고 하면 6만 5천을 찾아야 되잖아. 텍스를 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라스가 있으면 3만 불은 여기서 찾으면 텍스가 거의 없겠죠. 미니멈이잖아 지금. 그리고 나머지 3만원 더해줘도 텍스를 안 내잖아. 그러면 가령 저는 이제 트래디셔널 IRA가 있어요. 회사에서 해주는 트래디셔널 IRA로 해서 하고 남편은 Roth IRA로 해서 하고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해주는 거는 트래디셔널이나 Roth IRA를 회사에서 해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인디비주얼 어카운트라서 회사에서 해주는 은퇴연금은 401k나 403b나 아니면 심플이나 SEP이나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말한 대로 IRA는 맞아. Simple IRA, SEP IRA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심플을 해. 그러면 심플을 하고 남편은 아무것도 없어. 회사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두 분의 인컴이 22만 불인가? 22만 8천이 맥스아웃이니까 20만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20만 불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20만 불이 넘지 않으면 두 분 다 Roth IRA를 할 수가 있어. 자기도 가서 하고 남편도 따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그런데 내가 텍스 공제를 받으려고 해요 하면은 내가 회사에서 simple IRA를 해주면 그 맥이라고 하지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level이 훨씬 작아야 돼. 그게 한 10만 좀 넘나 하여튼 그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넘어가면 트래디셔널 IRA를 넣는 거를 텍스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어카운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게 회계사와 텍스 보고 준비를 끝난 다음에 Roth를 넣을지 아니면 트래디셔널 IRA를 넣을지를 결정하세요. 결국은 modified 그거에 따라 보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난 아무것도 없어 트래디셔널 할래요. 이번에 나와 내 남편의 우리 가정의 인컴이 꽤 돼요. 텍스를 공제받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팹사를 해야 돼. 내려야 돼 무조건. 그러면 14,000불을 내리면 큰 돈이잖아. 부부 7,000불 7,000불 50이 넘었으면. 네. 그러면은 큰 돈이잖아. 그러면 이 돈을 갖고 트래디셔널 IRA 어카운트를 열어야 되지. 어디 가서 열어야 되죠? 뱅크에 가도 되고. 네. 우리가 많이 아는 저 브로커 딜러라고 하죠. 뱅가드나 뭐 찰스 솉이나 피델리티나 뭐 스카트레이드, 이트레이드 이런 데 다 가셔도 돼. 그러면 가서 열든지 아니면은 어드바이저한테 하면 도와줘요. 응? 어드바이저한테 가면 도와줘. 어드바이저한테 가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 증권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은 조금 여러 가지로 도와주려고 애를 쓸 테고 증권 라이선스가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잖아. 네. 증권 라이선스가 없는 인슈런스 에이전트에 가서 나를 도와줘야 하면 인슈런스 에이전트는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어누어티를 사라 하겠지. 픽스드 어누어티를 사라 하겠지. 그게 아니고 픽스드 어누어티는 복잡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다 적용되는 게 절대 아니고 은퇴연금을 거기에 넣는다는 게 별로 의미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투자를 하는 게 그러면 제일 make sense 그잖아. 우리가 또 은퇴연금을 열고서는 하면은 투자하고 싶잖아. 그지? 그러면 투자하려고 하면 은행에 가져가면은 도움이 되겠어요? 은행은 보통 굉장히 낮아.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좀 특별한 environment에 있는 거죠. 그래갖고 요새는 CD도 뭐 주지만은 보통은 되게 낮아. 그러니까 뱅크에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저는 뱅크에 안 가고 싶고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잖아. 네. 몰라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은 그렇죠. 다른 사람 다 하는 투자를 왜 나는 못해? 바보같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투자를 하려면
가야 되는 거야. 어드바이저 증권 라이선스가 있는 어드바이저한테 가든지. 근데 증권 라이선스가 있는 어드바이저한테 오면은 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지?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가 7,000불밖에 안 내는데 뭐 여기 근데 그 입장에서는 어드바이저는 돈을 많이 버는 거가 아니야. 벌 수가 없지. 7,000불에 얼마를 벌겠어. 어드바이저 입장에서는 시간은 소비해야 되고 돈도 사실 안 생기고. 그러니까 어누어티가 어드바이저 뭐 더 나을 수도 있지. 에이전트 입장에서. 그잖아.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나는 이 돈을 넣고 맥시멈으로 투자를 하고 싶잖아, 사실. 그러면 이제 브로커 딜러를 가는 거예요. 많은 브로커 딜러가 있는데 그게 뭐 아까 뭐 얘기한 대로 찰스 왑이나 피델리티나 뱅가드나 뭐 이런데 가면 자기가 어카운트를 열 수가 있어. Let's just say 거기 들어갔어. 가가지고 내가 뭐 하나를 정하자. 정해서 뭐 어느 회사 해갖고 들어가서 어떤 어카운트를 뉴 어카운트 셋업하면 다 물어봐 걔네가. 트래디셔널 IRA를 하는 거냐, 라스를 하는 거냐, 아니면 non-qualified라고 해요. qualified는 tax treatment이 있는 어카운트를 다 qualified라고, 아닌 건 다 non-qualified야. 그래서 traditional IRA나 라스는 qualified 어카운트죠. traditional이냐, 라스를 정해. 그러면 이제 거기 뱅크 연결해, 뭐 이런 거 해요. 연결을 하지? 그러면 내가 돈 옮기면 돼. ACH를 하는 거지. 보통 옮기는 다음에 3, 4일 걸리겠죠? 돈을 딱 옮겨놔. 일단은 옮겨놔요. 그러면 7,000불을 한 번에 다 옮겨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한꺼번에 옮겨도 되고, 저는 매달 한 달에 한 번 할래요. 그러면 매달 옮기시면 돼. 그 대신에 1년 토를이 7,000불을 넘기지 않게. 그래서 그걸 매달 옮겨잖아. 매달 사실은 하고 매달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전에는 이런 금액으로 그렇게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았어. 왜냐하면 피가 발생하니까. 근데 이제 요새는 그런 브로커 딜러들이 그런 플랫폼을 많이 오픈해서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펀드들은 피가 있지만 이제 따로 피를 차지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500불씩 할래요? Why not? 500불씩 해. 그렇게 들어가게 해서 일단 돈을 옮겨놓으면 이 돈은 뭐 어디에 있냐면 캐시 어카운트, 머니 마켓 어카운트라는 데 들어가. 그러니까 세이빙스 어카운트 같은 거예요. 일단은 돈이 다 글로 들어가. 그냥 놔두면 계속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자라고. 거의 안 자라고. 그러나 IRA고 캐시 어카운트, 머니마켓 어카운트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펩사의 에셋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그치. 인컴에 포함이 안 되지. 그지? 인컴에. 그리고 어차피 내가 인컴으로 뺐으니까 내 뱅크 그렇죠. 어카운트에서도 줄었으니까 에셋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런 거지. 거기다 다 넣어놨어. 어디가 투자를 할까요는 이제 그 다음에 걱정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 되지. 아, 걱정하기가 너무 싫어서 그냥 놔둬도 되나요? 나 그냥 놔둬도 돼. 그런 것도 엄청 많아요. 저한테 오셔갖고 10년 동안 거기 놔뒀더니 몇 불 자랐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놔두면 돈이 자라는지. 안 자라지. 안 머니마켓은 안 자라지. 자라.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실 수 있으면 직접 해보고 어드바이저의 도움이 필요하면 만나서 상의를 해서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해서 그걸 정하시면 되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속 7,000불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50세 이상이신 그치. 분들이 하는 거고 50세 미만은 6,000불. 그치. 만약에 제가 잘못해서 10,000불을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괜찮나요? 그래도? 안 괜찮아요. 그러면 빼야 돼. 7,000불 빼야 돼요? 네. 아, 그거를 이제 excess contribution이라고 해가지고서 네. 연락을 해야 돼요 거기에. I made a boo-boo지. 그러니까 내가 I made a mistake. 그래서 I need to take certain amount out. 그게 3,000불을 빼야 되는데 네. 어떻게 빼야겠어? 내가 지금 7,000을 넣었어. 네. 내가 원하는 막 펀드를 샀어. 네. 펀드를 막 샀는데 마켓이 예를 들어 내려갔다 치자고요. 네. 내려갔어. 그러면 그 펀드를 팔아서 캐시를 만들어야겠지. 네. 3,000불을. 그렇죠. 아시겠죠? 네네. 3,000불을 만들어야 돼 먼저. 네. 그러면은 내려갔으면? 내려갔으면 많이 팔아야지. 그렇죠. 팔아서 3,000불 만들어. 네. 만든 다음에 옮겨야지. 네. 그렇게 빼야 되는 거지. 나 계속 IRA 들 거니까 계속 할 거니까 그거 내년으로 넘겨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안 돼. 그걸 빼야 돼. 근데 이제 그러면 차라리 돈이 좀 이렇게 마이너스 된 경우에는 골치가 덜 아파. 혼자 할 경우에. 네. 플러스가 됐어. 액세스 컨트리뷰션을 해서 내가 플러스가 됐어. 내가 7,000불 넣었는데 뭐 8,000불이 됐어. 예를 들어. 네.
그러면 3,000불도 빼고 네. 이 3,000불 때문에 벌게 된 돈도 빼야 돼. 동시에. 이거를 여러분이 계산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브로커딜러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어드바이저를 리타이먼트 어카운트를 셋업하고 뭐 이런 거를 할 때 어드바이저를 쓰면 좋은 이유는 이제 이런 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그렇군요. 때 훨씬 더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지. 왜냐면 보통 컨슈머는 여러분은 전화해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잖아. 사실 그것 자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 사람이라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보통 사람은 다 아이디어가 없지. 그러니까 계속 이제 버벅대는 거지. 이거는 이제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 돈을 넣었는데 넣으면 안 됐었대. 뭔가 한참 설명을 해야지. 3,000불 다시 돌려줘. 그렇게 돼. 잠깐 기다려. 바꿔줄게. 바꿔주고. 근데 거기서는 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돈을 내는 플랫폼이 아니잖아. 내가 돈을 서비스비를 안 내고 싶어서 갔잖아. 그럼 거기서 그렇죠. 서비스를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그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디어는 그렇지. 보통은 그러니까 텍스 보고하는 걸 준비 다 하고 당신 해도 돼요. 이러면 하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IRA에 가령 이제 맥시멈 7,000불을 넣어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그 7,000불씩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을 모았으면은 이제 그만큼의 돈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다 은퇴연금 때 이제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나눠서 받아도 되고 한꺼번에 받아도 되고 그러면 텍스가 발생하죠. 근데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는 게 있어서 몇 세 이상이 되면 찾기 시작을 해야 돼. 트레디셔널 IRA 같은 경우에는 라스는 안 찾아도 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복잡해도 한번 알게 되면 할만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보는 거지. long term으로. 이거가 상속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모든 은퇴연금은 beneficiary를 쓰게 돼 있어. 수혜자. 네네. 그래서 내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는 그 probate court, 그러니까 유산 상속을 지나가는 코트를 지나가지 않고 그냥 가요. 직접 가. 그 대신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일로 좀 붙어야 된대. 법이 바뀌어가지고 10년 안에 다 찾아 써야 돼. 그런 단점이 있어. 그럼 이 시점에서 회계사님은 어떤 거를 도와드릴 수가 있으세요? 우리 손님이 만약에 전화 오시면 뭐 어카운팅은 당연히 회계 쪽은 도와드릴 수 있지만 그 외에 어떤 거를 도와드릴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이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북키핑이나 페이롤이나 뭐 텍스 파일링이나 뭐 세일스 텍스나 뭐 텍스 리턴이나 다 하는 거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무실이 손님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플랜을 하는 거죠. 당신 상황은 이런데 텍스 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비를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게 이제 플래닝인 거예요. 개인 차원에서 플래닝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 손님 대부분이 비즈니스 오너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너들은 이렇게 플래닝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데 이거를 손님들한테 다 하세요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손님이 원하시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레커멘드를 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아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은퇴연금을 들어요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나 IRA를 들고 싶어요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거지. 이제 저하고 이제 저 직원들하고 같이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 같이 이제 IRA도 만들고 제일 저희 사무실에서 많이 하는 거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은퇴연금을 많이 만들죠. 401k라든지 뭐 심플이라든지 세비라든지 아니면 디파인드 베네핏 플랜 같은 걸 많이 하게 되고 그룹 베네핏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룹 베네핏을 하게 되면 회사 차원에서의 텍스 공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IRS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베네핏을 주는 게 again 나중에 나이 들면 다 알아서 해결하세요 요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과 종업원 입장에 다 혜택이 가게 하는 거지.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플래닝 인게이지먼트를 할지 어떤 서비스 인게이지먼트를 할지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저는 그냥 IRA만 할래요. 그러면 그것만 하시는 거. 근데 뭐 컨설팅을 해야 되면 이게 다른 피스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나요? 네. 좀 이해가 돼? 네. 확실히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냥 점핑을 해서 네. 물어봐요. 왜냐하면 물어볼게요. 사실 그 이제 우리 지영 쌤 같은 경우는 요 필드는 되게 뉴잖아. 은퇴연금이라 요 필드는 되게 뉴니까 지영 씨가 물어보는 거가 아마도 다 궁금하신 걸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다 궁금하신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중간에 끊기도 어렵고 사실 뭘 궁금해하는지 내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끊으면 좋을 것 같아요.